3.1운동 볼게요. 이 3.1운동은 우리 역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지만 다행히 단순 암기할 게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 3.1운동의 배경, 그리고 3.1운동이 우리 역사에 끼친 영향, 이걸 주의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연도는 알아야겠죠. 1919년, 1910년대 항일 투쟁의 마무리, 대미를 장식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1910년대 이 3.1운동 이후에 일본의 통치 방식도 변하고 20년대 우리의 독립운동 방식도 좀 변화가 있는 거죠. 배경부터 볼게요. 윌슨의 민족 자결주의가 있었어요. 이거는 민족 자결주의는 말 그대로 민족이 스스로 결정한다. 민족이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 이걸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민족도 우리 민족의 운명을 우리 민족이 결정할 수 있구나. 그래서 좋아해서 힘을 얻어서 그걸 바탕으로 3.1운동을 일으켰는데, 이게 알고 보니까 이 민족 자결주의는 패전국의 식민지에만 적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차 대전 때 독일이 패전국이고 일본은 승전국이잖아요. 독일의 식민지는 그 식민지 민족이 스스로 독립을 할 건지 말 건지 결정할 권리가 있어. 근데 우리는 승전국 일본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민족 자결주의에 해당되지 않는 그런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레닌도 민족 자결주의를 선언을 하는데, 이건 러시아가 우리가 모든 식민지의 독립운동을 지원하겠다 이런 선언을 하니까 그것도 하나의 배경이 돼서 우리가 3.1운동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배경은 대동단결 선언이에요. 이거 씩씩브라더가 상하이에서 1917년에 선언을 한 거죠. 이 내용이 뭐예요? 여기 대동단결 선언에는 국민 주권론, 전 국민에게 주권이 있다. 그러니까 전 국민이 좀 대동단결해서 뭔가 보여주자, 이러면서 3.1운동을 하게 됐다. 3.1운동의 네 번째 배경이 되는 건 대한독립선언이에요. 그래서 이 만주 길림성에서 항일 독립운동 지도자 39명이 1차 대전이 끝나니까 이거에 맞춰서 우리나라의 독립을 요구한 선언이 바로 대한독립선언입니다. 작성자는 조소왕이에요. 이건 뒤에서 다시 할게요. 그리고 이 대한독립선언이 28독립선언, 3.1운동 때 일어난 게 기미독립선언이잖아요. 이거보다 앞서서 일어났기 때문에 대한독립선언이 28독립선언과 3.1운동에 영향을 끼치게 돼요. 그리고 28 독립선언이 3.1운동보다는 더 앞서서 있잖아요. 2월 8일이니까. 그래서 이 28 독립선언도 3.1운동의 하나의 배경이 됩니다. 이 28 독립선언은 일본 도쿄에서 조선 청년 독립단이 주도해서 독립을 선언한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3.1운동의 배경은 고종 황제의 서거가 있었죠. 고종이 죽으니까 온 국민이 굉장히 슬퍼하잖아요. 그 슬픔을 만세운동으로 표현을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또 하나의 3.1운동의 배경은 파리 강화회의에서 독립을 호소하기 위해서 3.1운동을 일으킨 거예요. 이 파리 강화회의가 뭐냐? 1차 대전이 끝나고 세계대전 이후에 이 국제 질서를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지 이거를 협의한 회의예요. 그러니까 이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니까 이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될 때 한번 우리의 독립 의지를 보여주자, 이러면서 3.1운동을 계획하게 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중국 관내 독립운동할 때 이거 했었죠. 신한 청년당이 파리 강화회의에 독립청원서를 작성해서 대표 신규식이 아닌 김규식을 파견했다. 3.1운동의 전개 볼게요. 가장 적극적으로 주도적으로 나선 데는 천도교예요. 그래서 천도교의 손병희가 다른 종교들과 연결을 모색해서 다른 종교들을 쫙 끌어모읍니다. 자, 손병희 하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좀 속된 말로 만세 성애자다. 만세를 굉장히 중히 여겨요. 그래서 천도교 기관지 이름이 만세보고요. 제2의 만세운동도 기획을 해요. 그래서 손병희 하면 만세운동에 굉장히 집중하는 분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성이 손이잖아요. 그래서 손으로 할 수 있는 만세운동 성애자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그래서 천도교가 다른 종교들을 불러 모아서 이 3.1운동을 기획을 합니다. 그러면서 천도교, 기독교, 불교, 학생이 다 연합을 해요. 단 하나 빠진 데가 있다면 유림. 유생들은 좀 독단적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유생은 이 연합에 참여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개를 보면 이 민족 지도자 33인이 독립선언문을 낭독을 하게 되는데, 탑골공원이 아니고 태화관, 이 음식점에서 낭독을 한 뒤에 일본에 자수를 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몰려드는 이 탑골공원에서 하면은 너무 여파가 커질까봐 조용히 음식점에 모여서 낭독을 하고 바로 일본 경찰에 스스로 자수를 했죠. 민족 지도자들은. 하지만 혈기가 넘치는 학생들은 이 독립선언서를 돌리면서 탑골공원에 가서 선언문을 대신 읽으면서 시위를 주도한 거예요, 학생들이. 그리고 이 독립선언서 본문은 최남선이, 공약 3장은 한용운이 작성을 해요. 그래서 앞선 28 독립선언은 이 우리 문학계의 2대 천재가 있죠. 그 당시에 이광수와 최남선이었는데, 이광수가 28 독립선언, 그리고 3월 1일 기미 독립선언은 최남선이 작성을 했다.
단계별로 보면 종교인 대표가 태화관에서 독립선언문 읽었다고 그랬죠. 그래서 종교인 대표와 학생이 탑골공원에서 이게 1단계고요. 이게 퍼지는 게 도시로 확산되는 게 2단계예요. 학생들이 주도했다고 그랬죠. 근데 여기서 더 나아가서 3단계에서는 농촌으로 확산이 돼요. 그러면서 비폭력에서 폭력운동으로 변질됩니다. 왜냐면은 그 당시 1910년대 하면 토지조사 사업을 하면서 농민들이 굉장히 큰 수탈을 당하잖아요. 일본에. 그러니까 화가 이만큼 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비폭력에서 폭력으로 이렇게 변하게 되더라 생각하시고, 3.1운동 관련해서 우리가 알아둬야 할 거는 화성 제암리 사건 정도 있어요. 그래서 이 화성 제암리 사건은 일본이 화성 제암리의 전 주민을 교회에 감금하고 무차별 사격해서 죽이고 증거를 없애기 위해서 불을 질러버린 이런 만행을 저지른 사건이 화성 제암리 사건이고요. 이 화성 제암리 사건은 3.1운동과 관련이 있다 이렇게 알아놓으셔야 돼요. 일단 제암리 하면 제가 모두 제예요. 제군들 할 때 모두 제, 암은 암살한다. 그래서 모두를 암살한 마을. 그래서 모두를 암살당한 마을이 바로 제암리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이 제암리 사건이 3.1운동과 연관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기 위해서 좀 이렇게 암기를 할게요. 제암리가 모두 암살한 마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모두 다 암살해버린 거예요. 근데 만세운동은 뭐예요? 모두가 참여한 운동이죠. 모두가 만세운동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모두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제암리는 모두를 죽여버린 거예요. 일본 놈들이. 모두를 죽여버렸고, 만세운동은 전 국민이, 한민족 모두가 만세운동에 참여했다 해서 모두를 가지고 제암리는 뭐 청산리 전투로 인해서 제암리 사건이 일어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3.1운동 이 영향으로 제암리 사건이 일어났다. 3.1운동 하면 유관순 누나 알아야겠죠. 이 3.1운동 때는 탑골공원에서 시위를 했어요. 학교를 다니다가. 그러니까 일제가 학교 휴교령을 내려요. 그래서 유관순 누나가 낙향, 고향으로 내려가는데 거기가 천안이에요. 그래서 이 고향으로 내려가서 여기서 천안 아운의 장터에서 만세운동을 주도합니다. 그러다가 일본에게 잡혀가고, 그래서 서대문 형무소에서 순국을 하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건 뭐 시험에 안 나올 것 같지만 아운의 장터 이런 단어가 있으면 유관순 누나 이렇게 연결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아운의 장터 이걸 외우기 위해서 전 국민의 누나죠. 유관순 누나는 영원히 전 국민의 누나예요. 누나니까 어떻게 해요? 아우를 사랑해서 아운의 장터에서 이렇게 생각하셔서 유관순 누나, 아우가 있으면 유관순 누나 이렇게 연결을 하셔서 암기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3.1운동의 결과는 이렇게 돼요. 일본이 정책을 바꾸게 되죠. 처음엔 총칼로 이제 지배를 하는 무단 통치에서 좀 교묘하게 이제 수작을 부리는 문화 통치로 바꾸고요. 이 20년대 우리나라의 독립운동의 방향도 임시정부를 수립을 하게 되고요. 3.1운동 덕에. 그리고 국외 무장투쟁이 활성화되면서 20년대 보면 뭐 봉오동 전투, 청산리 전투 이런 전투에서 대승을 거두게 되는 거죠. 그리고 국내 애국개몽 운동도 타협적 민족주의와 비타협적 민족주의로 나뉘게 돼요. 그래서 타협적 민족주의는 약간 친일의 경향을 길을 밟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3.1운동이 해외 민족운동에 영향을 끼치는데, 중국의 5.4운동, 3.1운동보다 숫자가 뒤에 있죠. 그래서 우리 3.1운동이 먼저 일어나고, 중국에서도 5.4운동이 일어나고, 인도에서도 비폭력 무저항운동이 일어난다. 그래서 이 반제국주의 식민지 국가에서 일어난 최초의 반식민지 운동이 바로 3.1운동이다. 가장 먼저 일어난 만세운동이다. 그리고 3.1운동 이후 사회주의 사상이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3.1운동 전 국민이 참여해서 3.1운동을 했는데 독립을 이루지 못하잖아요. 그러면서 좌절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 3.1운동의 좌절 이후에 독립운동의 수단으로 청년과 지식인들이 이 사회주의 사상을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그리고 1910년대까지만 해도 뭐 이제 복벽주의와 공화주의가 있었잖아요. 대부분의 단체가 공화주의지만 10년대에도 복벽주의를 주장하는 단체들이 있었어요. 독립의군부라든지 신한혁명당도 초기에는 복벽주의였죠. 그랬다가 3.1운동 이후에는 전부 다 공화주의로 방향이 넘어오게 되더라.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요. 3.1운동의 한계는 민족대표 33인이 어떻게 했죠? 일본의 타협적 태도를 보였죠. 어떻게? 3.1운동만 음식점에서 선언문을 발표하고 바로 자수를 하는 다소 타협적인 태도를 보였다. 그래서 이게 민족 지도자로서의 한계를 드러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또 하나의 한계는 외세 의존적이었다. 그러니까 윌슨의 민족 자결주의 하면은 미국이 우리의 민족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나 보다. 이런 지나친 기대감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한계가 되겠다. 독립선언서 한번 비교해 볼게요. 첫 번째 가장 먼저 나온 게 대한독립선언서예요. 이거 알아야 되는 건 일단 대한독립선언서가 가장 먼저 나왔다. 이 대한독립선언을 무어독립선언이라고도 하는데, 무어년이 1918년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3.1운동은 김이년 1919년이고요. 그래서 이게 1918년이니까 가장 빠르다 해서 무어독립선언이라고도 했는데, 이게 음력 1918년 11월이고 양력으로 하면은 1919년이에요. 그래서 무어독립선언으로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찌됐건 이 대한독립선언, 이게 가장
먼저 나온 독립선언이다. 이걸 외우기 위해서 이렇게 생각을 할게요. 대한독립 딱 원하는 명칭이에요. 대한독립선언. 이게 그래서 뭐 누군가 선언문을 발표를 할 때 가장 먼저 선점하고 싶은 말이 대한독립이에요. 이 대한독립이란 말 안에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다 들어있으니까 이렇게 생각을 할게요. 대한독립선언. 아, 대한독립? 아, 가장 좋은 말이니까 누구든지 선점하고 싶어요. 그래서 가장 먼저 발표한 애들이 대한독립선언이라고 명칭을 지었다. 이렇게 생각하셔서 대한독립선언서가 가장 먼저 발표된 이유는 대한독립선언, 대한독립 단어 자체가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담고 있어서 가장 먼저 발표한 애들이 그 제목을 선점했다. 이렇게 생각하셔서 대한독립선언이 최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누가 작성했냐? 조소왕이 작성을 했어요. 그래서 최초다. 대한독립선언은 최초다. 누가 작성했냐? 조소왕이다. 최초 안에는 조소라는 말이 담겨 있어요. 최초 안에는 최 안에는 조가 있죠. 그리고 초 안에는 조가 있죠. 그래서 최초 선언문에는 조소왕이 많이 작성을 하더라. 이렇게. 왜? 최초 안에는 조소왕의 조소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독립선언문은 아닌데 대동단결선언이라는 게 있어요. 1917년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대한독립선언서보다 더 먼저 발표된 거예요. 1917년이니까. 대한독립선언은 무어독립선언이라고 해서 1918년인데 그래서 대동단결선언은 대한독립선언보다 더 최초다. 단지 대동단결선언은 독립선언을 한 건 아니기 때문에 최초의 선언은 대한독립선언이지만 대동단결선언은 대한독립선언보다 더 최초다. 그러면 제가 뭐라고 했어요? 최초는 조소왕이 썼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대한독립선언보다 더 최초인 대동단결선언도 조소왕이 작성을 했다. 대한독립선언서, 최초의 선언서, 그러니까 최초는 조소왕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대동단결선언은 독립선언문은 아니지만 대한독립선언보다 더 최초. 더 최초? 최초는 조소왕. 이렇게 해서 대동단결선언이나 대한독립선언이나 다 조소왕이 작성을 했다. 대한독립선언에 이어서 나오는 선언은 28 독립선언이 있어요. 이건 1919년 2월 8일이니까 3월 1일보다는 더 빠르죠. 그래서 이광수, 최팔룡이 주도해서 동경에서 28 독립선언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3.1운동의 도화선이 되고요. 28 독립선언은 말 그대로 이광수, 8, 최팔룡 이렇게 해서 두 사람이 주도적으로 나서서 했다. 그래서 28 독립선언은 3.1운동보다 앞서 일어난 거고 제목만 봐도 알 수 있죠. 그리고 이광수, 최팔룡은 2이광수, 8, 최팔룡 이렇게 외우시면 되고요. 3.1운동 때 이 발표한 독립선언서는 기미독립선언이라고 선언서라고 불러요. 이 1919년이 기미년이라서 기미독립선언서라고 부르고요. 본문은 최남선, 공약 3장은 한용운이에요. 2대 천재 이광수, 최남선이 있는데 이광수가 28 독립선언, 3.1 기미독립선언은 최남선이 했다. 이렇게 외우시면 되고요. 그리고 1922년에 천도교가 또 자주독립선언서를 발표를 해요. 제가 말씀드렸죠. 손병희는 만세 성애자라고. 그래서 기관지도 만세보가 있고 막 그렇다고 그랬죠. 그래서 천도교가 1919년에도 주도적으로 나서서 이 3.1운동, 만세운동을 벌였고요. 한 번 더 제2의 만세운동을 하고 싶어 이러면서 1922년에 천도교가 또 다른 자주독립선언서를 발표를 합니다. 그게 1922년 손병희가 주도를 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조선산직 장려계 1910년대 국내 독립운동 단체였잖아요. 이걸 좀 설명을 미진하게 해서 간단하게 다시 한번 하면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조선산, 이거는 미국산, 한국산 이런 것처럼 조선에서 만든 직이 직물이에요. 조선산 직물을 장려하는 계모임. 그래서 1910년대는 서울에서, 그리고 20년대는 처음 시작이 물산장려운동은 평양에서 했다고 그랬죠. 그래서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조선산직 장려계, 개운동이 20년대에 물산장려운동으로 대규모의 운동으로 발전을 했다. 그리고 10년대는 서울이고 20년대 시작은 평양에서 시작했다. 이걸 외우기 위해서 두 개를 이렇게 비교를 할게요. 10년대는 10이잖아요. 1. 10년대는 제1의 수도 서울에서 소규모 개로 시작을 해요. 소규모로 시작했다 대규모로 커지는 게 보통이잖아요. 그래서 10년대는 제1의 수도인 서울에서 소규모 조선산직 장려 개로 시작을 했고요. 20년대는 제2의 수도죠. 평양이. 왜? 평양이 우리 제2의 서울이잖아요. 제2의 수도잖아요. 그래서 서경 천도 운동도 하고 그러는 거잖아요. 평양이 제2의 수도이기 때문에. 그래서 20년대는 제2의 수도인 평양에서 소규모가 아닌 대규모 운동으로 물산장려 운동이 일어나더라. 이렇게 10년대와 20년대 비교하시면 조선산직 장려계는 10년대 제1의 수도 서울에서 소규모 개로, 20년대는 제2의 수도 평양에서 대규모 운동으로 이렇게 진행되더라.